지구 생태계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한 곤충. 그런데 과거 흔히 볼 수 있었던 곤충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곤충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곤충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생산물이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곤충이 없어지면요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 죽을 수도 있어요. 예. 흔들리고 있는 곤충 생태계. 곤충이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계속되는 가뭄과 고온 현상 등 기상 변화가 이어지면서 해충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충이란 농작물이나 과수, 산림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말하는데 최근엔 도심까지 습격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작업은 불가피한 선택.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활동하는 늦봄에서 초여름이 방역 작업의 최적기다. 경기도 광명시 생태공원. 본격적인 해충 방제 시기를 맞아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작년 여름 광명시 전역에 대량 발생했던 외래 해충 방제가 한창인데 북미 대륙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벌레는 현재 다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벌레들이 이게 이제 하얀 미국 선녀벌레예요. 이렇게 선녀벌레요? 선녀벌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 네. 이게 활성화가 덜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알에서 깨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미국 선녀벌레는 노린 제목과의 곤충으로 성충의 몸 길이는 5mm 정도로 흰색을 띈다. 나뭇가지 속에 알로 월동하다 5월 중순경 부화해 유충 형태로 잎에 기생하는데 약 70일에서 80일 후 성충으로 성장한다. 성충이 되면 나무 줄기에 습기를 빨아들여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 문제. 이게 지금 죽은 거예요? 예, 죽어가는 거죠. 산림에서 1차 증식한 뒤 인근 농경지나 과수원으로 유입돼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또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을 발생시키고 결국 식물을 고사시키고 만다. 성충이 되기 전에 방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기 방역을 하실 때 보면은 벌레 선녀벌레가 있는 곳 중심적으로 그런 데서 하고 봐가지고 벌레가 없는 곳은 우리 또 인체 좋은 해충도 있으니까 해가 되지 않게 잘 선별하셔가지고 방역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해충을 죽이려고 뿌린 살충제 때문에 다른 곤충들까지 죽게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이로운 벌과 나비 등 익충에게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어쨌든 그 방역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방역을 해도 약을 우리가 이 농작물에 하는 약을 한 5배 정도 독하게 해서 해도 잘 안 죽을 정도의 성충이 됩니다. 그렇게 독하게 하면 여기 살고 있는 다른 곤충들은 어떻게 해요? 글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탈 때 이 선녀벌레 이쪽이 많은 데도 골라서 하는데 크게 골라 잡을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문제거리예요. 해충으로 불리며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곤충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또 해충과 익충의 기준은 무엇일까? 곤충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에서는 사실 해충도 없고 익충도 없는 거죠. 다 자연에서 서식하는 그 생명들. 단지 이 일부 곤충들은 이 이제 작물을 먹는 것이고, 근데 그 작물이 우리가 이제 재배해서 식량을 수확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그 곤충들은 이제 밀도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한 해를 주기 때문에 해충으로 우리가 이제 그룹을 짓는 것이죠. 지나치게 많아진 곤충들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생태계 흐름을 깨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천적종을 찾아내 자연적인 방제 방식을 시도하려는 노력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멸종 위기의 곤충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곤충이 멸종되는 원인은 기후 변화를 비롯해 다양하지만 농약으로 인한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곤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추적해보았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생태보존연구소. 가장 먼저 만나볼 곤충은 물속에 사는 곤충 가운데서도 몸집이 가장 큰 물장군이다. 물속에 살지만 꼬리 부분에 호흡기관이 있어 거꾸로 매달린 형태로 꼬리를 물 밖에 내밀어 호흡한다. 과거 연못이나 하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물장군. 왜 멸종 위기에 몰렸을까? 근데 이 물장군이 지금은 예, 밖에서 보기 힘든 종이에요? 예, 멸종위기 중이죠. 또 왜 그런 거예요? 그 물장군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됩니다. 농약에 의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 논에서 농약 뿌리는 것을 이제 먹는 물고기들이 조금씩 먹는 농약을 얘네는 뭐 한 52마리 정도의 물고기를 먹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농약이 생물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서식지라든가 먹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살 수가 없죠. 얘네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예. 농경지의 수리시설 발달로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농약을 쓰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법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될 만큼 보기 어려운 존재가 돼버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커다란 앞발이 위협적인 물장군은 몸 길이 5에서 8cm로 곤충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한다. 물장군은 물속의 폭군이란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특히 앞다리는 나처럼 생겨 먹잇감을 찢고 단단히 움켜잡을 수 있다. 물고기와 개구리를 잡아먹는 포식성이 강한 특이한 곤충으로 물속 먹이 사슬에서 가장 위쪽을 차지하는 상위 포식자다. 침처럼 생긴 입으로 제 몸보다 큰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고 그들의 체액을 빨아먹는다. 이 물장군에게서 최근 중요한 특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물장군 같은 경우는 일단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얘들이 잘 먹더라고요. 저희가 실험한 결과가 거의 90% 이상 다른 물고기하고 비교해서 줬을 때 그렇게 많은 거를 선호도가 높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느린 데다가 사이즈는 크고 그러니까 먹을 게 많죠. 그래서 멸종위기종 이거 잘 지키면 외래종 퇴치한다고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붓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비도 좀 전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생태계도 또 유지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황소개구리. 1971년 양식을 위해 도입한 이후
물고기, 청개구리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악명 높은 외래종이다. 바로 이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물장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실험 결과 물장군이 물고기보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공격하는 물장군. 물장군의 독침에 올챙이가 꼼짝달싹 못하고 먹히고 만다. 최근 멸종위기에 처한 물장군의 복원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황소개구리의 번식을 막아 무너진 수중생태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토종 물장군의 부활이 절실하다.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곤충들의 보전과 생태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천연 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종의 복원과 증식이 진행 중인데 이곳은 멸종 위기 곤충 복원을 위한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 보전 기관이다. 이곳에서 복원 중인 특별한 곤충이 또 있다고 한다. 나비 서식지. 겨울에 부화하는 한지성 나비로 세계적으로도 몽골과 국내에서만 서식할 정도로 희귀종이다. 이게 붉은 점 모시나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벌써 아주 붉은 점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예, 붉은 점 모시나비인데 얘는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굉장히 희귀한 또 보기 드문 그런 나비죠. 하얀 날개에 붉은 무늬를 수놓은 듯한 고운 자태로 유명한 붉은 점 모시나비. 멸종 위기종 2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이고 잠깐 사이에 비를 맞아가지고. 애벌레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 어린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일. 여기 지금 애벌레 보이시죠? 여기. 벌써 한 10년 이상 계속 우리가 키우면서 짝짓기 시키고 알을 받고 알에서 이제 또 부화시켜서 애벌레를 만들고 또 애벌레에서 이제 어른벌레가 되는 과정까지 전 생활사를 우리하고 같이 쭉 사는 거지 애들이. 예. 복원 과정이 만만치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인 붉은 점 모시나비를 지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붉은 점 모시나비가 가진 내동결 물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 활용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이 멸종위기종이 갖고 있는 이 생태적 의미도 크지만 또 저는 서식지 보존기관으로서 또 이 멸종위기종을 증식하고 또 복원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또 그런 이런 딱딱한 의미보다도 저는 이제 붉은 점 모시나비가 워낙 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살고 있던 그런 흔한 나비였었는데 갑자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서식하던 장소도 줄어들고 또 게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 붉은 점 모시나비를 뒤에 붉은색 원형의 무늬를 일장기처럼 생각해서 꼭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종의 나비예요. 이곳은 연구소 안에 자리 잡은 축사. 곤충연구소에서 소를 키우는 이유는 역시 곤충과 무관하지 않다. 바로 소들이 배설하는 이 똥 때문이라는데
신선한 소똥을 얻기 위해서 직접 소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사료를 섭취하는 소의 배설물은 이 곤충의 먹이가 될 수 없기 때문 방목도에 풀을 뜯는 소나 말의 배설물만을 먹이로 삼는다. 과거엔 농사 때문에 소를 풀어놓고 키웠는데 요즘은 방목해서 키우는 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덩달아 사라지게 된 곤충이 있다. 대체 어떤 곤충일까? 소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애기뿔 소똥구리다. 이게 뭐냐면 똥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볼을 만들 거예요. 이걸 소세지라고 하는데 똥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자를 거라. 자른다는 게 뭐예요? 자르는 게 왜냐면 다른 소똥구리는 이렇게 꺼내서 동그랗게 말아서 가지만 얘네는 이렇게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세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자르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알을 낳는 게 이게 똥입니다. 똥. 곤충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데 애기뿔 소똥구리는 동물 배설물을 활용해 초지 생태계 물질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종이다. 소똥을 굴리는 독특한 행동에서 이름이 유래한 소똥구리. 소똥구리는 소나 말의 배설물을 굴려 경단처럼 둥글게 빚는데 땅속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굴린 똥을 넣은 다음 똥 속에 알을 낳는다. 또 알에서 나온 애벌레도 그 똥을 먹고 자란다. 똥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지저분하단가 먹거나 찌꺼기니까 그거를 소화를 하고 먹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볼을 만들어서 거기다 또 알을 낳고 그 알 속에 그 볼 속에 있는 알이 또 부화돼서 애벌레가 돼서 그 똥을 먹고 그게 집이면서 또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똥구리는 과거 전국 어디서나 관찰이 가능했던 흔한 종이었다. 하지만 소를 방목해 풀을 먹이는 대신 농약이나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농약 성분이 많이 쌓이게 됐고 소똥구리가 그 똥을 먹고 죽거나 알을 낳을 수 없게 되자 그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소똥구리는 물질 순환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치가 알려지면서 복원의 필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애기뿔 소똥구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까? 애기뿔 소똥구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항균 물질을 연구한 결과 환경정화 곤충인 애기뿔 소똥구리에서 분리한 항생 물질이 염증성 장 질환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원래 그 애기뿔 소똥구리의 경우에 서식 환경이 다른 곤충에 비해서 좀 특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생물이 많은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그 애기뿔 소똥구리가 아마도 아주 강력한 항균 물질들을 스스로 생산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배경으로 애기뿔 소똥구리에서 항균 물질을 추출하게 된 것입니다. 애기뿔 소똥구리에서 분리해낸 코프리신 성분 때문인데 코프리신은 가축 배설물 속에 사는 애기뿔 소똥구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생체 방어 물질이다. 천연 기념물인 애기뿔 소똥구리를 그럼 계속 죽여서 거기서부터 이런 약물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물질을 찾아내고 난 이후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을 연구해 본 결과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더 심화 연구를 통해서 단백질 중에도 일부 아미노산 몇 개가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연구를 확인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유기합성 공장에서 직접 그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해서 약물을 직접 합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애기풀 소똥구리를 뭐 지속적으로 잡아서 죽이고 거기서 물질 추출하는 절차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제 개발 속도에 맞춰 미생물도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필요하고 천연 재료에서 항생물질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최근 들어 관심이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토종 곤충들. 독특한 서식 환경으로 인해서 발전되었을 체내 항생물질들을 분리하고 그것을 약물로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이 쳐다보는 그런 생체, 자연 어떤 천연물의 관점에서 볼 때 곤충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특이적인 서식 환경으로 인해서 출현하는 그런 곤충들은 어떤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물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한 환경 차원의 문제가 아닌 생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곤충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공학적인 연구도 활발하다. 곤충을 모방한 고효율 LED 원천 기술의 개발, 스마트폰과 TV, 자동차, 의료기기, 실내외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어떤 곤충을 연구한 결과일까? 안녕하세요. 바로 반딧불이인데 반딧불이에서 발광기관 외피에 있는 나노구조를 세계 최초로 모방해 발광 효율이 높은 LED 렌즈를 개발했다. 기왓장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갑옷처럼 이런 비례. 그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을 내는 기관이 발광 기관이 있는데 이 발광 기관을 그 초미세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갖다 저희가 전자미경으로 보니까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특이한 구조들이 있었고요. 이런 구조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하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갖다가 해보니까는 빛을 갖다가 더 효율을 갖다가 더 추출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고 광 추출을 갖다가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넓게 퍼뜨리는 효과가 있구나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면은 훨씬 더 지금 있는 새로운 광원의 초박형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LED의 개수를 갖다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되게 줄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배마디에 빛을 내는 발광기관을 갖고 있는데 발광기관 외피에 덮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층층 구조가 반사판 역할을 하면서 더 강한 빛을 내고 있었다. 매끄러운 면의 일반 LED와 반딧불이 자연 모사를 한 LED를 비교한 결과 반딧불이를 모사한 렌즈가 빛을 더 넓게 퍼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곤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에 적응을 갖다가 하고 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선 다양한 구조들을 갖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들을 갖다 연구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해야 되는 응용 분야들이 딱 특이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이용을 갖다가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 충분히 그런 쪽에도 적용을 갖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한때 이 불빛만큼 많았던 반딧불이는 지금은 보기 힘든 존재가 됐다. 그 많던 반딧불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반딧불이 서식지를 찾아 나섰다.
반딧불이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해지면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데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곤충이다. 충남 아산시 궁평 저수지. 이곳은 반딧불이의 먹이 서식지다. 여기에 지금 반딧불이 먹이가 있다고요? 예. 우렁. 특히 이제 요 저수지 주변엔 우렁. 예, 저쪽 산 쪽으로 가면 이제 달팽이. 예, 달팽이는 여기서 못 살아요. 예. 그럼 그게 달팽이하고 우렁이 다 반딧불이가 먹는. 예, 그렇죠. 걔들 양식이죠. 반딧불이는 유충 시절에는 달팽이나 우렁을 먹고 살다가 성충이 돼서는 이슬만 먹고 산다. 반딧불이 개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도시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먹잇감이 사라진 것이 한 원인. 또 오염물질과 농사 방법의 변화 등도 이유로 꼽힌다. 옛날에는 이제 농약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지금들은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이제 특히 제초제 안 주고, 이제 가급적이면 농약도 친환경 농약으로 만들어 쓰려고 지금 그것도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개발해서 그냥 일반 이런 풀이나 이런 약초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개똥벌레라고도 불린다. 옛날에는 개똥만큼 흔하게 보이던 벌레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요즘은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이 아니다 보니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이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저수지 수질 보호와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는 등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는데 근데 여기 쓰레기 누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와서? 낚시꾼들이에요, 다. 여기 동네 주민은 줍고 낚시꾼들은 버리고 가고. 다행인 건 이런 주민들의 노력으로 개체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가 반딧불 서식지였어요? 옛날에서부터 있긴 있었는데 이제 환경 오염되면서 농약도 많이 쓰고 뭐 이 농사지면서 사실 이제 많이 사라졌다가 지금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환경을 좀 깨끗이 해주고 얘네들이 서식지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금 많이 복원이 됐어요. 생태 복원이. 예. 지금 여기가 저수지고 이쪽이 다 반딧불이가 사는 곳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디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가. 반딧불이는 30여 년 전만 해도 여름밤 농촌의 들이나 물가 풀숲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젠 깊은 산골이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청정 환경의 대명사가 됐다. 이제 밤 되면 이제 비행을 해요. 밤 되면 이제 그 깜깜해지면 한 9시 정도 되면 이제 비행을 하기 시작해요. 나와서 먹이 활동도 하고 또 새벽에 날이 밝아지면 또 다시 이제 숲으로 들어가죠. 어두워지자 반딧불이 모니터링이 시작되는데 서식지 환경 정화, 야간 차량 통제 등의 보건 노력들이 반딧불이 생태에 어떤 변화를 끼쳤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2천여 종이 기록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세 종류가 서식한다. 이곳에선 주로 운문산 반딧불이나 늦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지금 반딧불들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4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곳이 굉장히 깨끗한 저수지로 유명하잖아요. 낚시꾼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차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불빛을 굉장히 밝게
켜고 낚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가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주민들도 이곳에 오셔서 전부 이제 청소를 같이 해주시고 시에서도 저녁에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차들을 주차할 수 없게끔 풀 있는 곳에 울타리를 설치하셨어요. 네, 앞으로는 반딧 개체수가 점점 늘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5월에서 6월에, 애반딧불이는 6월에서 7월, 늦반딧불이는 8월에서 9월에 활동한다. 이게 출현하는 곳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가 그만큼 청정지역이라는 거죠.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반디가 나오려면 습도가 항상 한 70% 이상, 80% 정도 습도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 유지가 돼야 되면 주변에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불빛이 없어야 되고 가로등이 없어야 되고 또 이렇게 산속이면 더 좋겠죠? 아니면 풀들이 많이 나 있는 초지. 지금이 운문산 반딧불이의 활동 시기인데 반딧불이 개체수엔 변화가 있었을까? 반딧불이는 어둡고 습기 찬 곳을 좋아하는데 개똥벌레라 불린 이유는 흔히 볼 수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낮에 어둡고 습한 곳을 찾아 개똥 밑에 숨는다고 해서 붙여졌다. 가야 돼요? 반딧불이의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조명의 사용은 제한된다. 반딧불이는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저쪽에 여러 마리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어디서 나타났는지 반짝반짝 반딧불이가 신호를 보낸다. 여름밤을 반짝이는 빛으로 아름답게 수놓는 반딧불이.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이유는 짝에 신호를 보내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다. 배마디에 노란색을 띠는 발광세포에서 루시페린을 배출하고 이 물질이 산소와 만나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성충이 되기 위해 알, 애벌레, 번데기 기간 등 1년 정도를 거쳐 1cm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반딧불이가 되는데 성충이 된 반딧불이는 2주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짝짓기를 위해 불빛을 밝힌다. 암컷인가 한번 볼까요? 그럴 것 네. 같아서 잡은 거예요. 암컷입니다. 그렇죠? 네. 아, 역시. 암컷은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안해. 한 번만 협조. 근데 이런 암컷이 중요한 거예요? 네, 굉장히 그거죠. 비율이 수컷하고 암컷의 비율이 5대 1이래요. 그러니까 5분의 1만큼 태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 암컷 찾기가 좀 힘들죠. 비로소 짝을 찾고 짝짓기를 하고 나면 생을 마친다. 26일자. 네. 5월 26일에는 온문산이 29개체가 발견됐고 늦반대 유충이 이날 하나가 저희한테 발견됐네요. 2주 사이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반딧불이의 서식 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태어나서 지금 활동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짝짓기에 성공해야죠. 수컷 온문산 반디들은 날면서 암컷을 찾고 암컷은 속날개가 퇴화돼서 보통 바닥에서 앉아 있거든요. 서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암컷은 밑에서 반짝이고 수컷은 날아다니면서 반짝이고. 네, 성공을 하면 보통은 수컷과 암컷의 비율이 5대 1 정도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암컷 한 마리가 50마리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하니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반딧불이는 그 지역의 청정함을 나타내는 척도다.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 환경이 청정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반딧불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생태계의 보존의 어떤 척도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반딧불이가 그 생태 환경을 지키는 하나의 파수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지역의 어떤 청정한 이미지 또는 그 청정한 환경을 이 반딧불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딧불이를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청정 자연의 상징 반딧불이. 반딧불이 서식 지역은 깨끗한 지역이란 이미지로 농작물이나 관광 산업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 생태 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기고 또 우리 10월달에 9월 말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이 지역은 노루벌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서요. 노루벌에서는 여러 반딧불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운문산 반딧불이가 발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가족들이 모여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반딧불이 서식지인 대전 노룻벌. 반딧불이를 찾아 나선 학생들의 눈도 반짝반짝거린다. 여기는 왜 나온 거예요? 반딧불이를 보호하려고요. 이제 반딧불이 개체수를 조사해서 어떻게 개체수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게 중요해요? 우선 대전에 깨끗한 지역이 있다는 거를 알려야 하니까 계속 조사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 어리긴 한데 그래도 대전에 이런 거에 있는 이런 청정구역이 있고 이런 곳에 반딧불이가 있다는 데 관심을 갖고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반딧불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왜 반딧불이 저기 있네, 저기 반딧불이. 네 마리. 저기 뒤에 저쪽 나가겠다. 사람들은 반딧불이의 불빛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과 공감을 느낀다. 반딧불이는 정서곤충으로서의 의미가 특히 크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반짝반짝거려서 신기해요. 사람도 스스로는 빛을 못 내는데요. 곤충들이 스스로 빛을 내니까요. 약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반딧불을 이제는 직접 찾아서 봐야 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안타깝죠. 예전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떤 특정 구역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게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따님이 잘하시는 곳은 어떠신 좀 좋으시겠어요?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반딧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곤충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연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정서적인 역할도 곤충이 하는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다. 반딧불이가 밤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자체가 환경의 건강성을 갖다가 이제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곤충종 자체를 복원한다는 얘기는 그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 환경을 복원한다는 의미고 또 그 서식 환경을 복원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건강한 그 생태계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종 복원 자체의 사업이라는 것이 그 곤충종의 개체수를 단순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그 서식 환경을 전체적으로 다 복원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환경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곳을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작은 규모라도 확실하게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곤충을 지켜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곤충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